자, 여기 사냥꾼하고 농사꾼이 있습니다. 사냥꾼하고 농사꾼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케팅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냥꾼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농사꾼처럼 해야 될까요? 사냥꾼은 뭐예요? 한 방에 끝내는 거죠. 맞죠? 총 쏴서 한 방에 끝내는 거고, 농사는 어떻게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천천히 키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뭐를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광고를 보게 되면 이런 말들 많죠? 이 강의 광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매출 3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이런 광고 많이 나오죠? 이 강의 들었더니 뭐 매출 5천만 원 한 달 만에 찍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찍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이 전제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잘 갖춰지면은 광고만 많이 하잖아요. 광고만 잘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확 올라갑니다. 심지어 재고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이런 형식인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 매출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광고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사꾼처럼 가야 돼요. 고객이 나타나자마자 물건 팔고 싶어가지고 사세요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사주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가다. 맞죠? 사주는 사람도 분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이거예요. 잘 익히는 거예요. 가치를 주고 관계를 쌓으면서 벼가 익을 때까지, 고객님들이 나를 신뢰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바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매한다? 말도 안 돼요. 물론 볼펜이라든지 뭐 싼 옷들 있죠. 그런 저렴한 물건들 있죠.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살 수도 있어요. 왜? 싸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제품이 5만 원 이상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만 원짜리 이상 한 번에 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5만 원이 넘어가면은 따집니다. 따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되시죠? 바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각적 판매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즉각적 판매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 고객을 발굴해내야 된다. 어떻게? 가치를 먼저 주면서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고객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이 관심 고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즉각적 판매가 아니라 관심 고객부터 천천히 발굴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겠죠? 자, 잠재 고객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재 고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 30%는 어때요? 줘도 안 가져요. 내가 어떤 무료로 푼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30%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냥 단순히 한번 나를 인지했을 뿐이지. 그래서 60%는 그냥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뭘 하든 간에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서 한 100명이 인지를 했어요. 그 광고를 보고. 그래서 내 사이트에 들어왔어. 이 사람들은 지금 잠재 고객이죠. 그들 중에서 60명은 그냥 나간다고요. 그냥 나가요. 나머지 30%는 뭐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7%는 구매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3%만이 구매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 약 40명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에다 힘을 쏟으면 돼야 안 돼요? 예산을 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는 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내가 뭐 무료 콘텐츠를 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구매로 안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40%의 우리의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그런 것들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식별해내? 아까 말했죠? 이메일 DB를 받는 거예요.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고 에너지를 투여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세일즈 역량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안 통해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구매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밑밥을 사용해서 이렇게 관심 고객을 포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업종에서 이미 잘 나가는 경쟁자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대표님과 제가 이제 이 8주 강훈련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자, 무료 PDF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딱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강의만 듣고 끝나면은 이거 다른 강의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표님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진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야.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이 베이직 비즈니스가 끝날 때쯤은 딱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무료 PDF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관심 고객들을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뭐 이미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저랑 추후에 1대1 피드백을 하면서 맞춰 가시기로 하고요. 없는 분들은 만들어낼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안 그러던데요? 좀 큰 기업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맞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대한 예산 쏟아 부어가지고 광고를 해요. 왜?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많이 없고 그렇게 광고비에 엄청난 돈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표님이 아니라면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머리 아픈 분들이 생겨요. 꼭 내가 해야 돼? 저거 내가 해야 돼?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자, 이렇게 관심 고객을 포착을 했습니다. 포착했죠? 어떻게 했죠? 가치를 먼저 줌으로써 이 관심 고객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물을 줘야 돼요. 잘 클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농사처럼 해야 된다.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럼 그 물을 주는 게 뭘까요? 물을 주는 게 뭘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 지라드, 이제 자동차 판매원이었는데 이 사람 보게 되면은 이제 현역에서 판 게 총 13,001대래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얼마 판 거예요? 2.4대를 판 거예요. 하루에 한 대도 못 파는 세일즈맨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하루 최다 판매 기록이 18대예요. 한 사람한테 다 판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집단 구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집단에 대량 판매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몇 천만 원 이상인 차들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월 최대 판매 기록 수가 174대. 경이로운 기록이죠. 경이로운 기록이에요. 연 최고 판매 기록이 1425대. 자,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뭐 3연속 뽑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관심 고객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다 처음 온 고객들, 신규 고객들, 잠재 고객들, 처음 보는 사람들을 판매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이런 구매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성공 비결이 뭐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고객 모두에게 매달입니다. 개별적인 안무 카드를 보내요. 한 번도 아니라
매달. 그것도 개별적으로. 나중에는 이거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거 알바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달 봉투의 크기와 색깔 변경, 자필 서명을 했대요. 매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주소도 자필로 직접 쓰고 우표도 직접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죠?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좀 알바를 썼답니다. 자, 조지라드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자동차 업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객의 차 미등을 배웅했을 때 세일즈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고객의 차 미등을 배웅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고객을 처음 만나고 이제 그 만남이 마무리됐을 때, 첫 만남이 끝났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 끝났을 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너는 기회를 놓친다. 상상할 수 없는 조차 기회를 놓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속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만남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는 연속의 과정.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내 무료 전자책을 가져가거나 내 무료 강의를 봤다거나 나에게 이메일을 줘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갔다면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은 빈도예요.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빈도와 지속성. 우리는 토끼처럼 가는 게 아니라 토끼처럼 가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가되 어떻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 강의를 하지만 이 마케팅이 뭐 엄청난 기술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폐해인데 광고에서 너무 이제 과장 광고를 심하게 하니까 폐해인 건데 마케팅 뭐 엄청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숨겨진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AI 뭐 챗 GPT 그런 기술로 인해서 뭐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데 결국 사업이라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효율성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압도적인 매출 성장?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반복 지속을 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할 거잖아요. 아, 예산은 얼마 투입해야겠다. 소재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세일즈 레터를 어떻게 써봐야겠다. 구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검증이 있으면은 돈을 더 투여해서 확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별로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구상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소통과 활동을 하는 거죠.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매주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그거 1일 1 업로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일 1 포스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매달 수집된 이메일로 좋은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뭐 이벤트를 하든지 계속 나를 잊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한 5번 좋은 정보 주다가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반년마다 꿈의 고객에게 감사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석 인사, 새해 인사, 연말 인사 그런 거 보내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분석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내 매출을 확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저의 전자책을 봐서 관심 고객이 되었습니다. 맞죠? 저랑 접촉을 한번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접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정보를 이메일로 계속 주는 거예요. 내 타겟 고객들이 읽어볼 만한 좋은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그게 막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메일 한 통,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쵸? 왜냐면, 오늘도 오는데, 그 광고를 보는데, 이게 말은 못하겠는,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사이트인지도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거 막 기술 하나만 알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 꼬시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또. 그분도 좀 유명한 것 같던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나서야 딱 얹혀지면은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 안다고 해서 사업 대박 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접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한 5번 되잖아요. 4-5번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접촉을 더 늘려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업종에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 업종을 생각했을 때 딱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접촉을 계속 늘려나가면 이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되겠다 딱 확신이 들게 되면은 내가 그 업종에서 필요한 물건이 생겼다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마련이 됐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때는 지금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다거나 아직 내가 필요가 없다거나 안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겁니다. 이 조 지라드도 이 과정을 그대로 한 거예요. 네? 이 과정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아이코니스트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 아무리 터무니없는 내용이더라도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터무니없는 말을 해라.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되풀이하라는 거야. 되풀이. 반복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청중은 당신을 한층 더 잘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필요한 때가 되면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 시스템이 있나요? 대표님의 마케팅 과정에는 이 시스템이 있나요? 만들어 보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고객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으로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접촉은 뭘로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매달 영상을 보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맞죠? 샘플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각해보면 방법은 다양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고객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매 고객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